엑셀을 여러분들 실행을 하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오늘 할 것은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물은 여러분들 계속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할 거거든요. 자, 일단은 14페이지에 여러분들 1장 출제 유형 01 가서 완전 정복 공이 문제일 거거든요. 열기 버튼 누르시고요.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쉬러 가시면 어저께 우리가 다 넣어놨거든요. 2024 1급. 혹시나 여러분들 이 폴더가 없는 분들은 다시 공지 한번 해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그럼 완전 정복 공이 문제를 열겠습니다. 엑셀로 가셔야 돼요. 액세스 가시면 안 돼요. 작업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1장 출제 유형 01 폴드 들어가서 완전 정복 02 문제를 냅니다. 02. 자, 그러면 어저께 고급 필드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다 드렸고요. 오늘은 또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고급 필드 세 번째 문제는요. 기출 유형입니다, 사실은. 최근은 아니고요. 일단 생년월일의 연도가 1995 이상, 이까지가 조건 1이거든요. 요때 여러분들 생년월일 보시면 여기서 연도만 추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안에 이열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죠. 날짜 함수가 게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사실은 키워드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면접 시간이 12시 이후, 야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면접 시간 요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겁니다. 일단은 함수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요. 이열 함수는 셀 주소가 공식인데 요 주소 찍을 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 찍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날짜 데이터를 찍어서 거기서 연도만 추출입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날짜나 시간 데이터에서 이유가 나오고 이전이 나오면요. 연산자를 뭘 쓰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는 이상을 써야 되고요. 이전은 이하를 써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를 뭘 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유니까 이상을 쓰면 되는데 키워드가 또 뭐냐면요. 여기 나중에 면접 시간 주소를 찍어서 이 시간이 12시 이후인지를 검사할 때 보통 우리가 처음 하실 때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이 주소를 찍고 보통 생각하시기를 이상 기호 넣고 12시라고 이유니까 12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 데이터고 야는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엑셀이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엔터 쳐볼까요? 요 엔터 치기 전에 제가 일부러 12시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12시 이후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이상 넣고 이걸 찍었잖아요. 12. 그러면 펄스가 나오죠. 분명히 12시 이후 시간 맞는데 그 이유가 야가 시간 데이터로 인식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자리에 이 시간 데이터 12시를 여러분들 요 12시를 시간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12시라고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줘요.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입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에. 그럼 시간 데이터는 0시부터 24시까지를 숫자 데이터로 바꾸면 야는 0과 1 사이 값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아무 셀에 가셔가지고 한번 치볼까요? 12시라고 시간 데이터는 중간에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콜론 넣고 12시가 치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숫자 데이터 값으로 한번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많이 쓸 거지만은 모든 서식의 단축키가요. 모든 서식의 단축키가 여러분들 뭐냐면 컨트롤 1번이거든요. 요거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컨트롤 1번. 그래서 여러분들 요는 셀에서는 셀 서식 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 이 셀 포인트 두고 우클릭에도 셀 서식 메뉴가 있지만은 컨트롤 1번 위에 1번을 누르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1번 말고 위에 1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번 늘려볼까요? 그러면 셀 서식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요게 숫자로 가셔가지고 소수점 자릿수를 두 자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0.54, 뭐 0.57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자리를 해주면 반올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 자릿수 2라 해볼까요? 12시는 숫자로 바꿔봤더만 0.5네요. 0.5라고 치야 돼요. 0.5를 여러분 여기 치면 엑셀이 이하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이거하고 비교합니다. 알아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0.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인 눌리면. 그럼 제가 이 자리에 0.5라고 치볼까요? 그러면 주로가 나오죠. 음. 그래서 이렇게 치면 엑셀이 이것을 시간 데이터로 엑셀이 알아서 이거하고 맞게끔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데이터를 숫자대로 바꾸면 0.5가 12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요거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 조건 1은 이제 생년월일 연도가 2995니까 이어를 써가지고 생년월일에 주소 찍고 연도만 추천한 값이 이상이냐? 1995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일단 동시만족이고요. 12시 이후는 여러분들 이상연산자를 써야 되고요. 면접 시간 주소 찍고 이상교호 넣고 왜 0.5냐? 요거 적어놨죠? 이미셀에 입력하고 표시 형식 탭에 가서 범주 숫자 선택에서 소수 자릿수 두 자료를 하면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바꿨을 때 요 값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12시입니다. 자, 요거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시만족 관계니까 여러분들 조건 1과 조건 2는 AND 함수를 써야 됩니다. 요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조건 1은 요렇게 넣을 거고 조건 2는 요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 문제도 그 문제 보시면요.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면접시간, 특정 열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이때도 어저께처럼 A26셀에 필드명을 입력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건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도 지우시면 됩니다.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오늘 아까 8시 30분이었죠. 자, 그러면 조건은 A23부터 입력할 건데요. 여기는 이메일은 조건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A24에 수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넣으시고 여러분들 AND 함수 AND 입력하시고요.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괄호 열고. 조건 1은 여러분들 막바로 야를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를 찍으면 월도 있고 일도 있다 보니까 엑셀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도만 추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Y만 쳐도 이열이 나옵니다. 야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가로가 열리죠. 여러분들 주소를 찍으면 되는데 생년월일 데이터 처음 주소. 여러분 요거 찍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 데이터니까. 야를 찍어야 되죠. 그러면 C3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를 꼭 닫아줘야 돼요. 함수를 다 썼으면 가로를 닫는다. 안 닫아주면 에러 뜹니다. 자, 그러면 연도만 추출됐겠죠? 추출했던 연도가 이상이냐, 크거나 같으냐? 1995 이상인지를 검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엑셀이 알아서 논리적 검사를 해서 맞으면 야가 true가 나올 거고 틀리면 false가 나오겠죠. 자, 조건 1이 끝났고요. 콤마. 조건이는 여러분들 면접 시간 주소를 요 F 여러분들 3을 찍고 요 필드명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은 이유니까 이상이 들어갔고요. 12시 치면 안 되고,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바꿨을 때 12시는 0.5였어요. 그죠? 요렇게 입력하시라. 갈로 닫고 여러분들 엔터를 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false가 나옵니다. 이 행의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식으로 따지면 false인데 여러분들 요것이 방금 넣었던 식입니다. 혹시 에러 뜨시는 분들 있으면 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는 다 추출하는 건 아니고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또 해볼까요? 올라가서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두 개를 연달아 잡고 드래그. 지원 부서와 면접 시간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잡아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필드명을 요것을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 두 개 잡고 난 뒤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잡 그리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 단축키거든요. 점선이 나왔으면 복사가 됐다는 소리고요. 여러분들 결과는 A26셀에 넣을 겁니다. A26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엔터를 치세요. 1의 0 붙여넣기를 편해. 컨트롤 V 하면 이 점선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해제를 빼줘야 되니까. 엔터는 1의 0 붙여넣기. 그럼 준비가 다 됐어. 이 기능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능 들어가실 때는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요 안에 보면 정렬 및 필트라는 그룹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 고급을 누르시면 돼요. 고급. 그리고 여러분들 표 안에 두고 시작하면 다 잡힙니다. 혹시나 간혹 시험장 가시면 이 범위가 잘못되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요. 옵션. 조건 범위는 여기에 커스를 두시고 요 안에 커스 두시고 입력했던 조건 두 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에 커스 두시고 요 네 개의 필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결과가 샵은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요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 길이가 됩니다. 26행부터 32행까지 나오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확인해 보시고요. 10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안 되는 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프린트물을 보시고 기출. 사실 교재 기출 문제에서 기출에 가까운 기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가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을 시켜놔가지고 오리지널 기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기출 문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기출 문제를 제가 많이 시간상에 두 문제 정도 넣어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어, 여러분들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프린트물 실습 파일은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요건 아니고요. 여기에 로컬 디스크 C를 다시 한번 늘리세요. 그리고 요 안에 우리가 어저께 이동해놨던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요 안에
보고 필드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야를 여십시오.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시트 이름 중에서 보고 필드 조건부 서식 1시트가 맞고요. 요 데이터 가지고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지점명이 강자로 시작하거나죠. 하거나니까 OR 관계니까 OR 함수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 시작이 나오니까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레프트 함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끝난이 나오면 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시험에서. 자, 여기서 레프트 함수 쓸 거고요. 글자 수가 3인, 글자 수,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len 함수거든요. 그리고 조건 1과 조건 2는 OR이고요. 그 다음에 다 추출하는 건 아니고 지점명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요거만 추출할까요? 그러면 조건을 보면 요겁니다. 자, 우선 레프트 함수는요. 여러분들 셀 주소 콤마 숫자 의식했던 함수인데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해봐요. 렌은 렌스 약자입니다. 길이. 그래서 이것은 셀 주소 찍으면 요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문자의 길이.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쓰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고급 필터는요. 함수가 커말 2급 수준의 함수가 많이 나와요. 조건부 서식은 커말 1급 함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난이도가 조건부 서식이 더 올라가거든요. 함수 쓸 때는. 자, 그럼 일단은 이 두 함수는 여러분들 2급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 1과 조건 2는 이렇게 알죠. OR로 함수를 써가지고 레프트 지점명 왜 1이냐? 비교값이 한 글자니까 1이죠. 한 개만 추출한 값이 강과 같으냐? 그 말이죠. 그 다음 렌을 쓰는 이유는 지점명 데이터 길이를 구해서 거기 딱 세 글자인 것만 찾겠다 이겁니다. 자, 조건을 이 둘 중에 한 가지 만족하면 true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조건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P3부터 입력이 됐죠. P3 셀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는 조건이라고 치면 돼요. 이메일은. 자, 그 다음에 P4셀에 가서 넌 하시고요. OR 관계죠. OR 함수 들어갑니다. OR 하시고요. 발로 열고. 조건에는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를 써가지고 강자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레프트, L, E만 쳐도 나오죠.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고 갈로가 1, 2죠. 그리고 지점명 주소 찍고 데이터 처음 주소 B4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니까 갈로다. 자, 이꼴 강이냐 그 말입니다. 강으로 시작 강이냐? 강은 문자 데이터니까 쌍따옴표로 묶어준 거예요.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1입니다. 자, 레프트는 셀 주소 콤마 숫자거든요. 왼쪽에서 하나만 추출했을 경우 그 말이죠. 콤마 찍고 조건 2는 렌을 쓸 겁니다. len 뭐 영어는 딱 나와 있으니까 틀린 경우는 없고요. 요 렌 함수 의미하셔야 되고 공식만 하시면 돼요. 똑같은 주소입니다. 지점명 B4를 찍고 이 글자가 여러분들 갈로 닫고 길이가 세 글자인 거. 는 3. 문자 길이를 구했을 때 3과 같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여러분들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true입니다. 자, true는 이유는 강자로 시작하는 조건 1을 만족하기 때문에 true가 나온 거죠. 그죠? 5화는 한 개 만족해서 true가 나오거든요. 자, 식으로는 요거죠, 여러분들. 레프트 그대로 쓰고요. 요소 찍을 때 요렇게 B4죠. B3 찍으면 안 됩니다. 여하도 마찬가지. 그러면 함수 자체는 쉬운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또 함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났는데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점명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필드명 안에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미리 결과 셀 주소에 입력을 하거나 복사해서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을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가요. 오타가 좀 심해요.
시험장 가면. 약 오타가 있으면 추출이 안 돼요. 그래서 복사하면 절대로 오타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점령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여러분 복사 컨트롤 C, 복사죠. 그 다음에 P6셀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엔터 하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준비는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급 필터 기능만 수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됐다면 여러분들 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표 안에 아무 데나 자, 기능은 데이터 탭에 있죠. 그 다음에 고급 아이콘을 클릭.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범위가 잘 잡혀 있습니다. 목록 범위가. 근데 다른 장소의 복사가 항상 두 번째 겁니다. 조건 범위에 커서 두시고요. 우리가 입력했던 조건 여러분들 요게 두 개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지점명부터 12월까지 미리 넣어놨던 필드명을 쭉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행부터 어디까지? 14행까지 나오면 되겠습니다. 6행부터 14행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면 요 식이 잘못됐겠죠. 음, 보시면 되죠. 자, 한 문제를 풀어봤고, 결과는 제가 프린트물에 넣어놨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밑에, 시트를 옆으로 이동합니다. 고급 필터 조건부서식 2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문제 파악해드리면요.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 조건 1입니다. 이거니까 엔드고요. 시작이니까 또 레프트죠. 그 다음에 품목이 스커트 또는 바지. 요까지가 조건 2, 조건 3인데, 저는 펜을 딱 들고요.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하고까지 슬래시 하시고요. 조건 1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품목이 스커트 또는 바지. 일단 품목이 스커트는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는이니까 OR 함수가 또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3도 마찬가지. 야, 끊어주세요. 조건 2와 조건 3은 OR로 묶을 거예요. OR 함수까지. 크게 보면 조건 A, 조건 B라고 보면 되죠. 덩어리를 잘 봐야 돼요. 마지막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곱했던 값고 계산된 결과가 판매 금액과 같지 않다. 조건 4죠. 자, 이것은 AND하고 OR 함수를 같이 쓰는 여러분들 중첩 함수죠. 어찌 보면 중첩에서 쓰는 수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조가 그렇다는 소리죠. 그러면 야가 조건 1, 레프트 쓸 거고 하고니까 AND 제가 슬래시를 했죠. 큰 조건 A라고 봅시다. 조건 1이지만 조건 2는 품목이 서커트가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 3은 품목이 바지냐? 조건 3. 이 두 개는 2와 3은 여러분 OR 함수를 써서 묶을 거예요. 약한 조건 B. 마지막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다는 이 비변산자죠. 야가 조건 4인데 조건 C를 합시다. 크게 보면 조건 A, 조건 B, 조건 C는 다 동시만족 관계인 AND로 연결시킬 거고요. 2와 3만 OR을 쓸 겁니다. 안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는 AND고요. 조건 1, 조건 2와 조건 3은 OR로 묶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true가 나온다면 야 전체 true가 되는 거죠. 조건 4 이런 구조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말로써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품목이 여러분들 일단은 판매 구분이 왼쪽에서 두 개 추출한 이유가요. 비교값이 두 글자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럼 2월이냐?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콤마.
조건 2와 조건 3, OR로 묶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OR 갈로 열고 품목이서 끝이냐? 조건이 콤마 품목이 바지냐?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OR이다 보니까 true가 나올 거예요. 이 가로가 닫혀야 됩니다. 요 가로 열고 갈로 닫. 야가 조건 B죠. 쉽게 말하면. 야가 조건 A. 그다음 마지막 조건 C는 조건 4죠.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느냐. 마지막 가로는 엔드 가로가 닫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묶여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번 여기 우리가 대입할 식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여러분들 B30셀부터 얘기를 했죠. 내려와서 B30. 이거는 항상 조건이라고 치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수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크게 보면 엔드 관계죠. 엔드 함수 적습니다. 발로 열고 조건이란 여러분들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하느냐. 그러면 판매 구분에서 두 글자만 추출하기 위해서는요. 왼쪽에서 레프트 LE만 쳐도 나오죠. 레프트 하시고요. 갈로 열었다면 자 올라가서 여러분들 판매 구분 데이터 처음 주소. F3입니다. 야를 찍어야 돼요. 여기서 왼쪽에서 딱 이 두 글자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콤마입니다. 콤마 2. 자, 갈로 닫고 요 값이 여러분들 이꼴 2월이냐 그 말이죠. 2월이란 문자니까 쌍따옴표. 쌍따옴표로 꼭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조건 2와 조건 3은 OR 관계거든요. OR 하시고 자 갈로 열고 여러분들 조건 2는 뭐 함수 쓰는 건 없고요. 주소만 잘 찍으면 돼요. 품목 주소 찍고 G3입니다. G3. 품목이 여러분들 스커트냐 그 말이죠. 내려와서 이꼴 스커트. 쌍따옴표 스커트. 근데 제가 쌍따옴표를 계속 치니까 여러분들 숫자도 막 쌍따옴표 치는 분이 있어요. 숫자는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 2가 끝났고요. 콤마. 여러분들 찍기 싫으시면 야를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갖다 붙여야 돼요. 방금 찍고 다시 여러분 찍으면 지삼시키겠죠? 이꼴 요 자리에 이제 바지라고 바지. 조건이 조건 3이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들어가 나올 거예요. 별로 다. 야가 크게 보면 조건 B. 야는 조건 A. 자, 마지막 조건 C인 조건 4가 남았습니다. 그것만 찍고. 자, 이건 계산식이 들어갈 건데. 자, 문제 보면 여러분들 판매 단가에서 판매 단가 주소 찍고, 야 찍고, 곱하기는 별표입니다. 별표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매 수량 주소 찍고, 여기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지 않다는 여러분들 같지 않다는 요겁니다. 이윤산자가요. 자, 놓고 여러분들 판매 금액 주소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4가 끝났죠. 요까지. 요 끝에 야가 조건 4예요. 마지막 갈로 닫고 엔터 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엔터 치볼까요? false. 이 데이터는 추출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위치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조건 1이고요. 조건 2, 조건 3은 OR로 묶어집니다. 조건 4는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서 안 됐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함수가 나와서 그렇지만 함수가 막 어렵고 이런 함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엑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넌 넣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수식 시작은 는입니다. nen이 들어갑니다. 이건 비교현상자 같다는 뜻이죠. 그냥 같지 않다. 자, 그럼 다 됐으면 이것은 여러분 따로 추출하는 필드명은 아니고 전체가 다 추출할 거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다면 막바로 이제 보고 필터 기능 들어가겠습니다. 표 안에 두고 항상 데이터 탭입니다. 여러분 분석 기능의 80%는 이게 다 있어요. 데이터 탭. 모르면 데이터 탭에 가시면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자, 특별한 거 빼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정렬 및 필터 그룹의 고급을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안에 항상 우리는 요것을 봐야 됩니다. 오, 저 찍혀 있었네요. 그죠? 지금 앉았네. 만들다가. 일단은 단원 장수 복사고요. 목록 범위 잘 잡혀있는지 보시고요. 아, 이거 잡혀 있는 겁니까? 잡히는 건, 그거 아니, 제가 앉아서 그래요. 여기 한번 조건 범위에 클릭하면, 잡혀 있네요. 그죠? 그대로 쓰십시오. 제가 앉아놔서 그래요. 자, 이 범위를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 결과는 B33이죠? B33의 결과를 추출하겠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내려오시면 34명부터 어디까지? 38명까지 밑에 프린트물 제가 결과 화면 넣어놨죠? 그거 보시면서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나오더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어봤고요.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일분의 두 번째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찾아보기에서 또 로컬 디스크 C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경로가 틀리니까. 다시 교재 실습 파일이 있는 2024-1급 안에 엑셀에 가셔가지고요. 작업 파일 폴더 들어가서 교재는 17페이지입니다. 요번에는 1장 출제 유형 공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여러분들 출제 유형 공이 문제를 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서식부터는 함수가 좀 다양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예, 조건부 서식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5점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은 조건 만족 시 규칙을 넣을 거거든요. 수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조건만 수식에 있던 결과가 이제 true가 나오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거든요. 조건 만족하는 만족 시 자동으로 해당 범위 잡혔던 부분에 서식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행전체냐, 열전체냐. 행은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행은 항상 여러분들 아시기를 어, 행은 방향으로 따지면요. 아래 방향. 그죠? 밑으로 서식 넣을 때. 열 방향은 열 전체는 행 전체는 아래 방향이고요. 열 전체는 여러분들 오른쪽 방향. 이 참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조건부 서식부터는 혼합 참조가 쓰이거든요. 주소 형식이.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 해제됩니다. 그럼 얘가 왜 커마 1급 시험에 왜 나오느냐? 실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은 많이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적용됐다가 만족하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시험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패턴이 있냐면 행정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한 문제가 거의 95%. 밑으로, 아래 방향. 오른쪽으로 서식 넣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야나 5%. 오른쪽 방향. 그 여러분들, 이거 많이 나오니까 쌤 이거 안 할래요. 그럼 본인 이게 또 나와버리거든요. 시험장은. 완전 머피 버칭이죠. 그죠? 안 했던 것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제가 요거도 해야 됩니다. 요것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제가 잠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두 가지 패턴이고요. 조건부 서식은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조건부 서식 창안에서 수식 작성할 때는요, 주소를 탁 찍으면 기본적 주소 형태가 절대가 됩니다. 보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제가 여기에 좀 많이 늘카가지고 해볼게.
만약에 학과가 경영학과인 것에 대해서만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고 싶다 싶으면 이 조건이 경영학과가 맞으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경영학과가 입력된 사명 있죠. 얘가 다 들어가요. 행정체거든요. 근데 주소를 탁 찍으면 우리가 셀 요 워크시트 상에서는 찍으면 기본 주성식이 상대 참조가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건부 서식에서 이 주소를 만약 딱 찍는다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됩니다. 주소 형식이. 그 문제가 되는 게 행 전체인 아래 방향으로 서식 문제인 경우 밑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이 범위를 이렇게 잡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범위 잡았던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찍었으니까 밑으로 해가서 검사를 합니다. 내려가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탁 찍었을 때 절대가 딱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어떤 조건식을 쫙 넣으면 엑셀은요. 사용자가 여러분들 여기 사명을 이렇게 달러를 떡 넣어놨어요. 그러면 네 움직이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 야가 내일 오질 못해요.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하만 검사하고 논리적 결과가 나오겠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넣어버립니다. 어. 그 만약에 경영학과인데 여러분들 이하는 경영학과 다 들어간 거 맞아요. 여기는 경제학과입니까? 야도 다 들어가고. 예. 사용자가 야를 막아놨기 때문에 엑셀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 키가 F4키인데도 F4키를 한번 두 번 눌리면요. 행만 풀리는 혼합 참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은 왜 안 풀어주는 겁니까? 열은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 C열에 있는 학과만 검사할 거니까. 그래서 열은 고정입니다. 행은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F4키 두 번. 반대로 이 데이터는 맞지 않지만요. 열 방향으로 만약에 검사를 한다면 이 데이터는 맞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소를 찍었다면 똑같이 이렇게 주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우리 열 방향은 여기 필드명이 안 찍혀 있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행 방향은 위기 필드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열 전체 넣을 때는 또 범위를 다 잡지 않고 시험에서 특정 범위만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그때는 위에 여기 필드명이 안 찍혀 있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라면 뭐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라면 요게 보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요 오른쪽 방향으로 얘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검사해서 조건 만족하면 요렇게 열 전체로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럴 때는 야가 나 열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도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는 열을 보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F4키를 한 번을 딱 누르면 여러분들 열만 풀린 혼합 참조가 되죠. 그래서 행은 왜 또 고정시키는 겁니까? 야는 이행, 야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요거만 검사할 거예요. 요거만 검사하되 서식은 쫙쫙 다 넣는 거죠, 밑으로. 밑으로 넣으니까, 행 아닙니까? 아니면 요 오른쪽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할 때. 그러면 행 전체로 서식 넣는 문제는요. 셀 주소 지정 시 절대 참조에서 혼합 참조인 행만 보정 해제하는 F4키 두 번. 행만 보정 해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으로 검사하기 위한 거고요. 열 전체로 서식 넣는 문제는 5%인데 열 부분만 보정 해제. F4키 한 번. 야는 두 번.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음. 야는 행고정. 일명 행고정. 야는 열만 고정이죠. 열고정. 어, 행고정 해제죠. 막 거꾸로 말했죠. 야는 열고정 해제. 그래서 행 부분 해제해야 되고요. 야는 열 부분을 해제해야 된다. 요것만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요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개념을 일단은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파악하시면요. 책 보시면 그 조건부 서식에서 실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 기능도 기능이지만요. 범위예요. 범위. 책 보시면 A3부터 F28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A2를 많이 잡아요. 시험장관. 왜 그러냐면 고급 필터할 때 범위가 다 잡혔다는 잠재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분명히 범위가 제목행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요. 제목행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검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또 집에 와서 해보실 때 요거 많이 잡아요. 그럼 결과가 달리 나오거든요.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조건부 서식에서는요. 필드명 입력돼 있는 제목행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 A3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잡아요. 그거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행이 빼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데이터 범위를 다 잡는 거죠. 첫 행 빼고. 요거만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보면 취득 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 요까지가 슬래시 하시고 조건 1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건부 서식도 and or 함수를 쓰거든요. 똑같습니다. 고급 필터하고. 그 대신 행고정 해제하느냐 열고정 해제하느냐 뒤에 보시면 행 전체에 대하여라는 말 때문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요거네요. 아래 방향으로 서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때는 행 부분 고정을 해제하더라. 나중에 F4키 두 번입니다. 이 두 번은 여러분들 셀 주소는 항상 그래요. 항상 행고정을 해제를 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함수 사용 시 아래 방향으로 잡을 때는 아닙니다. 근데 열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열 방향으로 범위를 잡을 범위를 지정 시에도 여러분들 행고정 해제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좀 이따가 외야를 고정 해제하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밑으로 잡을 때는 참조로 함수 사용할 때 여러분들 함수 사용 시 범위 잡는 경우 있잖아요. 행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범위 잡을 때는 고정을 해제하시면 안 돼요. 행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여러분들 범위를 지정 시에는요. 요때는 행 부분 고정 해제 아닙니다. 행고정 해제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밑으로는 고정되어 맞습니다. 범위 잡을 때. 열 방향으로 잡는 범위나 여러분들 주소는 항상 행고정 해제라는 거. 요것만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음. 그래서 요것은 지금 요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느낌이 없는데 제가 한번 많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요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 1은 취득 일자 요일이 토요일이 조건 1이고요. 일요일 조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크데이 함수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급 함수인데 함수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 함수인데 요게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을까요? 그다가 옵션 값에 따라서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인데 요일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옵션 값이 1이 들어가면 또는 생략입니다. 1을 안 넣거나 즉 생략하면 똑같이 1 넣는 거와 똑같아요. 생략이거든요. 이럴 때는 일요일은 무조건 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7번이 나오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옵션 값이 2가 들어가면 월요일이 1번, 일요일이 7번이고요. 이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옵션 자리에 3이 들어가면 월요일이 0번, 일요일 6번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월요일이 1번이 나오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옵션 값을 1을 넣어줘야 돼요. 그 말이 없으면 어떤 거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대신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잘 넣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은 생략할 건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 토요일은 요일 번호가 뭐가 나오냐면요. 당연히 7번이 나올 거고, 일요일은 생략했을 때, 혹 1을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겠죠. 요것으로 갈 겁니다. 요것으로 가셔도 관계없어요. 음. 그래서 요 자리에 옵션을 1을 넣어도 되지만 생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넣을 거예요. 다 넣어요. 음. 그렇게 해서 조건 1, 2를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취득 일자 요일이 토요일은 위크데이스 가지고요. 취득 일자 주소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되겠죠. 요때 요것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를 이 주소 찍고 F4키 몇 번? 두 번. 두 번 눌려서 행고정 배제하더라. 항상 주소는 행고정에 있습니다. 야, 찍고. 그 다음 1 혹은 생략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7이 나온다면 요일 번호고 했을 때 7이 나온다면 토요일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 일자, 야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편해요. 요거 생략해도 되니까 제가 한번 치워볼까요? 이러면 1이 나오면 일요일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OR 함수 써가지고 날식을 넣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작업 순서를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 데이터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전체. 그때 여러분들 제목행은 범위에서 제입니다. 야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할 거거든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 여러분 항상 이 문제는 수식을 쓰라고 적혀 있어요. 항상 고정된 문제입니다. 그럼 수식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새 규칙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규칙 유형창이 뜰 건데요. 마지막 규칙이 바로 이거 쓰는 거예요. 야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입력 박스 안에 수식을 입력할 거고요. 수식이 입력이 다 됐으면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부분은 서식 버튼을 밑에 서식 버튼이 있거든요. 야를 눌려가지고 서식을 지정을.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리면 서식 완료 확인 버튼이고요. 한 번 더 확인 버튼 눌리는 이유는 뭐 조건부 서식 완료입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두 번 눌릴 거예요. 자, 이 순서인데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데이터 범위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잡느냐면 요 제목행은 빼고 여러분들 A3부터 F 어디까지? F28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은 여러분들 위에 보면 홈 탭에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스타일 그룹 안에 있습니다. 요게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뭐가 뜨냐면 새 서식 규칙 창이 뜨는데 요 규칙 유형 안에 마지막 규칙인 수식을 사용할 거거든요. 마지막 규칙을 선택하면요. 야가 입력 박스가 보입니다. 요게 수식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안에 컷을 두시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눈하시고 이 관계는 OR 관계거든요. OR 함수 적겠습니다. OR 가로 열고 자, 조건이란 여러분들 뭘 찍을 거냐면 올라가셔가지고 찍기 전에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요 자리에 weekday를 써야 됩니다. 요일 본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다 쳐야 돼요. weekday라고 치고 영어는 적혀 있죠. 갈로 열. weekday 함수 쓰시고요. 갈로 열었다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취득일자 주소 처음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자, 찍으면 여러분들 절대 참조를 지키죠. 키보드를 입력하면 안 되고 그냥 주소 마우스를 찍으시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F4키를 두 번 눌려볼까요? 한 번, 두 번 하니까 달러 F3으로 바뀌어요. 행보적이 풀리죠. 풀어줘야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 놓고 옵션 값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닫고. 1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닫았다면 이꼴 이 요일 번호가 7이 나온다면 옵션 값 안 넣거나 1을 넣었을 때는요. 토요일이거든요. 콤마 토요일이라고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크데이 요 수식을 복사하는 게 편합니다. 사실은. 위크데이부터 7까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홈마디에 갖다 붙이면 좀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리고 갖다 붙였으면 요 7이라는 숫자를 1로 바꾸면 됩니다. 1은 일요일이거든요. 1. 요일 번호 1이 나온다면 일요일이 맞다. 그 말입니다. 갈로 닫고. 자, 그러면 제가 넣었던 수식은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우리 입력박사 수식 입력했죠?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요 주소 F4키 두 번 눌려가지고 행고정이 해제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혹시나 잘못하셨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력박사 수식을 입력을 완료했죠? 그 다음에 서식 버튼을 눌려서 서식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서식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러면 처음에 뜨는 셀 서식 창에서 글꼴 탭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럼 책 보시면 여러분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이죠.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빨간색인가 자동 있죠. 이 글꼴 색깔이거든요. 여기 콤보 박스 화살표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표준색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빨강은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사실 요 색깔 이름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키 빨강입니다. 야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렇게 들어갈 거다. 자, 그러면 서식 설정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서식은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여주고요. 마지막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식이 쫙 들어가죠. 자,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겁니다. 너무 좁아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5행, 6행, 7행, 8행 거기 여기 토요일 일요일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 15, 그 다음에 26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 시작이 맞으면 맞다고 봅니다. 5, 6, 7, 8이 연속으로 들어가죠. 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쌤 저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편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편집하는 방법. 조건부 서식을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규칙을 편집을 할 건데요. 범위가 잘못 잡혔다든지, 제목형 모르고 넣었다든지, 그 다음에 수식을 잘못 입력했다는 소리는 뭐 행전체에 대해서 넣는데 행고정을 해제를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서식을 잘못 제했을 때는 또 만들지 말고요. 편집을 하시면 돼요. 편집은 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조건부 서식 메뉴를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메뉴 안에 규칙 관리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 이건 메뉴죠. 아이콘이 메뉴를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규칙 관리 창이 될 건데 수정할 규칙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여러분들 바로 위에 규칙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편집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잠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표 안에 두고 저 조건부 서식 가서 여기에 조건부 서식 가서 요 밑에 볼 세규칙 바로 밑에 맨 마지막이죠. 규칙 관리. 야를 클릭. 그럼 규칙 관리 눌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범위가 잘못됐다면 요 적용 대상 있죠.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어.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 참조로 요 점선이 이행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지워버림. 잘못됐을 경우 다시 여러분들 A3부터 밑으로 F28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범위가 바뀝니다. 범위는 여기서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식이나 수식은 규칙 편집 눌려가지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이 잘못됐으면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요. 여러분들 수정 서식을 수정하면 되겠죠. 다 됐으면 확인, 또 확인, 최종 확인 눌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규칙을 편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규칙을 지울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규칙을 모르고 두 개 만들면 시험에서 0점 처리되거든요. 왜 그랬냐면 우리 문제 보시면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근데 어떤 경우가 두 개를 만드냐면요, 시험에서 우리가 넣었더만 색깔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규칙을 편집하거나 규칙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왜 색깔이 안 들어가지 해놓고 범위 잡고 또 규칙을 넣는 분이 있어요. 한번 더 해보자 이거죠. 그럼 제가 임의로 요거 임시로 아무 주소를 찍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1을 넣어 보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이렇게 규칙을 한 개 넣었어요.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만은 넣었던 규칙 한 개는 잘 들어갔는데 규칙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을 모르고 추가했을 경우는 잘못된 규칙만 지우셔야 돼요. 그때는 규칙 삭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규칙 관리 가서 규칙 두 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규칙을 선택 후 바로 위에 규칙 삭제가 있거든요. 그거 올리면 제하십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면요. 눌려가지고 규칙 관리. 이 규칙은 맞지만 이 규칙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두 개가 그대로 제출하시면 채점기는 0점 처리합니다. 이 개수를 먼저 살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규칙을 선택하고 규칙 삭제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확인. 요렇게 지우셔야 됩니다. 쌤, 저는요, 그러기 싫고 다 지우고 싶어요. 그냥 세라고 싶어요. 모두 지울 때는 굳이 이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규칙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트 전체 규칙 다 지우고 싶으면 요 경로로 가면 돼요.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조건부 소식 가서 다 지우고 싶다. 규칙 지우기 메뉴 가서 시트 전체에 있는 규칙 지우기. 야를 클릭하면요. 여러분들 다시 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요렇게. 지워집니까? 그래서 제가 규칙 편집이 제일 많고요. 규칙을 여러분들 삭제하는 방법. 역기능도 여러분들 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방법, 지우는 방법. 요것도 같이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완전 정복 01 문제를 여시면 돼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완전 정복 01 문제를 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좀 볼까요? 20페이지인데요.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이고요. 이면서니까 엔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근무 기간이 5년 초과가 조건입니다. 행전체니까 아래 방향으로 넣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근무 기간이라는 것은 요 셀에 계산된 데이터가 있느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무 기간이라는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조건 2는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논리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연도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열 함수는 연도만 추출한 함수는 했고요. 투데이가 나왔죠. 투데이 함수부터 설명드리면 여러분 투데이 함수는 인수가 없어요. 갈로 열고 닫고 해주면 됩니다. 오늘 날짜를 구한 함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투데이가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오늘 날짜 구했던 값에서 여러분들 연도만 추출하는 게 올해 연도입니다. 빼기 할 거고요. 입사 연도는 나중에 할 때요. 여기에 입사일 조수를 찍어서 요 연도만 추출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계산된 값으로 5를 초과하느냐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또 계산식이 들어갈 거. 자, 그때 조심할 거 여러분들 입사일 또 조수 찍으면 F4키 두 번이죠. 행고정 해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부서 주소 찍을 때, 야 찍을 때 F4키 두 번. 그거만 기억하면 돼. 음. 자, 그리고 참조로, 우리 요 색깔 들어갈 건데, 책에 있는 색깔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식이 잘못된 건 아니고 이 책 교재 출간했던 연도에 답안을 작성했거든요. 올해가 2024잖아요. 교재가 2023년도에 만들어진 교재라면 요 연도로 계산된 거거든요. 이 색깔 위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수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근무 기간은 요렇게 식을 넣으면 돼요. 그 대신 부서가 기획템할 때 부서 주소하고 입사일 주소는 행고정을 해제하더라. 그럼 식으로 넣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말로써 해놨는데요. 는 and 넣을 거고요. 갈로 열고 부서 주소 찍고 무조건 F4키 두 번. 그 다음에 이걸 기획팀. 그래서 이거 주소 찍고 난 뒤에 시험장은 분위기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깜빡하고 이거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꼭 두 번. 그 다음에 years 가지고 today 함수 넣어줍니다. 갈로 열고 닫고. 그럼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겠죠? 요 가로는 year 가로가 되는 겁니다. 빼기. years 가지고 입사일 주 찍으면 됩니다. 야도 F4키 몇 번? 두 번. 그 계산된 값이 5를 초과하느냐? 요까지가 조건입니다. 요 식을 잘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범위는 A3부터 어디까지? F27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로는 똑같습니다. 스타일 그룹 안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세 규칙 항상 동일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마지막 규칙. 그리고 수식함 넣어볼까요? 는 하시고 여러분들 and라고 하시고요. 갈로 열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부서 주소 찍을 거거든요. 자, 요거 필드명 찍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처음 주소, 교육팀, 야를 찍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생겨요. 기획팀에 하나 나오니까 기획팀을 골라 찍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처음 주소를 찍어야 돼요. 야부터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B3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된 주소니까 F4키 몇 번? 두 번. 행고정 해제 달러 비상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꼴 요 값이 기획팀이냐 쌍따옴을 치고 기획팀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콤마 요까지가 조건 1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B3 주소 찍고 F4키 두 번 이꼴 기획팀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되죠. 음. 그 다음에 조건 2는 여러분들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이열부터 써볼까요? Y, 이건 닫혀야 돼요. 자동 뜨지 않습니다. 갈로 열고 이열 다음에 갈로 열고 오늘 날짜에서 연도 구해야 되니까 갈로 안에는 today 함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수로 함수 넣을 수 있거든요. today 갈로 열고 닫고 갈로 근데 여러분 투데이 칠 때 영어만 치면 안 돼요. 함수는 가로를 꼭 열어야 되고 가로 꼭 닫아줘야 돼요. 영어만 치면 여러분들 문자로 인식합니다. 자, 넣었다면 빼기. 한 번 더 이열, year, 가로 열고. 두 번째, 입사일에서 연도를 뺄 거예요. 그럼 입사일 주소에서 연도 구해서 빼겠다. 주소 찍었죠? F3. 고정된 주소가 찍힙니다. F4키 두 번, 한 번, 두 번, 갈로 닫고. 그럼 이게 계산된 요 수식 있죠? 요 수식이 여러분들 계산식이 5를 초과하느냐라고 초과 5를 넣을 거예요, 뒤에는. 그럼 초과 기호 넣고 5, 갈로 닫고. 자, 요때 수식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넣었던 수식이 요거예요. 면제 보시고요. 야가 부서고요. 고정, 해제. today는 갈로 안에 넣어줍니다. 이열 갈로 안. 그 다음에 이열, 요건 입사일 주소 찍고 행고정 해제. 그 다음에 초가 5. 자, 이렇게 잘 됐다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서식 넣으러 갑시다. 자, 서식 버튼 클릭.
자, 문제 보시면 글꼴 스타일은 붉은 기울인 꼴이죠. 붉은 기울인 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랑입니다. 색 자동. 파랑은 표준색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색깔입니다. 세 번째 위치. 자, 두 번째는 진한 파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파랑 넣어주면 되죠. 파랑. 붉은 기울인 꼴에 파랑 확인. 마지막 확인. 자, 그럼 여러분들 책하고 색깔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행. 지금 현재 연도에서는요, 요겁니다. 육행. 여기 정답이에요. 색깔 위치는 육행, 칠행. 그리고 여러분들 11, 12 이렇게 들어가 맞다 보면 돼. 어. 그다음 또 더 있는데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20행, 24행, 26행. 그래 들어가면 5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6, 7 두 개 먼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여러분들 21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서식 팁에 투데이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 왜? 연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색깔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일단 위치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11행이 안 들어갔죠. 책에는 그죠? 연도 때문에. 요 올해 연도로 따지면 11행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딱 두 문제만 들어가겠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프린트 물어볼까요? 자, 요거 닫기 하시고요. 요번에도 프린트 실습 파일을 열겠습니다. 아까 열었던 거랑 똑같아요. 파일 가서 열기 하면 여러분들 또 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오늘 열었던 파일 여기 보이거든요. 요거 눌려도 돼요. 보고 필드 조건부 서식. 요거 누르면 아까 열었던 게 또 열려요. 음. 드라이 경로 좀 괜찮잖아요. 그죠? 눌리면. 그죠? 그리고 요번에 똑같이 고급 필드 조건부 서식 1 시트만 씁니다. 자, 문제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3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프린터블 3페이지. 자, 문제 보시면 8월의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고 조건 1이고요. 보니까 엔드 관계죠. 9월의 값이 9월의 평균보다 작다. 조건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뭐 어떤 거냐면 요게 8월에 데이터가 있죠. 요 데이터가 8월의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범위를 잡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근데 밑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부 서식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이 맞습니다. F4키 두 번 눌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8월의 9는 8월의 전체 평균값보다 작으냐? 여기는 평균값보다는 에버리지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요 범위 잡을 때 아래의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이 맞습니다. 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음. 반대로 9월도 마찬가지죠. 평균 범위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밑으로. 그럴 때도 고정을 풀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에이 모르겠다 다 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제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겁니다. 평균관함수는 에버리지인데요. 범위만 잡으면 돼요. 행 전체의 서식은 문제니까요. 셀 주소는 행고정이지. 함수 사용 시 범위를 잡을 때 행 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절대 참조 그대로 둬야 됩니다. 어, 열 방향인 경우만 고정이 해줍니다. 그래서 참조로 아까 열 방향으로 잡는 범위 요것은 열 방향으로 지정시면요. 이때는 고정 해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행고정 해제 똑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 방향이죠. 열 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행고정 해제. 자, 그다음에 우리 조건 1과 조건 2는 어려운 건 없고요. 에버리지 함수만 쓰면 되니까 8월 주소 찍고 F4키 두 번. 미만, 작다. 에버리지 쓰고 8월 범위 다 잡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고정되거든요.
조건이는 9월 주소 짓고 F4키 2번 미만 기호 넣고 9월 범위. 요 두 가지만 넣어주면 돼. 이게 엔드 관계죠. 자, 요렇게 넣어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범위 B4부터 이렇게 제목행 안 들어갑니다. B4부터 어디까지? N 여러분들 28까지 잡고요. 경로 똑같습니다. 조건부 서식 가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항상 고정된 메뉴, 요 메뉴를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엔드 관계죠. AND 갈로 열고 조건 1은 자 이제 마우스 딱 잡고요. 8월 데이터 처음 주소. 이 9는 찍었습니다. J4가 절대 참조 아닙니까? F4키 2번 달러 J 4가 돼야 되죠. 자, 이게 작으냐 미만이냐 그 말이죠. 평균을 이제 여기 구할 거거든요. average AVERAG입니다. 발로 열고 8월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9부터 해서 밑으로 쭉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드래그 해볼까요? 쭉 드래그 어디까지? 28인까지. 그럼 야는 J4부터 J18 잡히죠? 야 절대 참조 맞아요. 영 풀면 안 됩니다. 갈로 닫고. 요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1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J4는 행고정 해제고요. 평균 구하기 위해서 범위 잡았던 이 범위는 고정을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건 1이 끝났고요. 콤마. 조건 2는 9월의 값이 9월 데이터 처음 야 5는 K 여러분들 4죠? F4키 2번 달러 K4가 될 거고요. 미만 기호 넣고 에버레이지 넣어볼까요? AVERAGE 갈로 열고 범위는 9월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9월 범위. 그 범위는 여러분들 우리 K4부터 K28까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는 고정 해제하시면 안 돼요. 발로 닦고. 마지막 가로를 한번 더 닫는 이유는 엔드 가로가 닫힌 거거든요. 그래서 식으로는 요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8월 범위 잡을 때 고정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근데 J4인 8월의 주소는 F4K 2번. 9월도 마찬가지죠. K4도 행고정이지. 미만 기호 잘 넣었으면 이제 서식만 넣으면 돼. 서식 넣으러 갑시다. 그러면 서식 버튼 눌리고요. 자, 문제 봤더만은 글꼴 스타일 굵게입니다. 이 굵게인데 또 굵은 기울인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틀려버리죠.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빨강입니다. 빨강 넣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확인, 마지막 확인. 자, 그러면 제가 결과 화면에 색깔 구분이 잘 안 될까 봐 제가 색깔들 행번호를 적어놨어요. 6행, 10행, 13행, 그 다음에 15행, 16, 17, 19 적어놓은 행번호입니다. 24, 25, 26까지 들어가면 되죠. 제가 색깔 들어간 행번호 넣어놨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몇 점 받았느냐? 5점. 그리고 뒤에 문제는 여러분들 내일 모레부터 할 거고요. 한 개 제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로 이 더하기 늘려보세요. 열 방향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하기 눌리면 시트 1이 추가되죠? 간단하게 재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조금만 칠 거니까요. 요게 여러분들 만약에 행사라 합시다. 행사. 다, 나, 다. 이거 말고. 일단 행사 가나다가 있어. 요게 24년 1월 1일. 여기는 24년 1월 2월 1일. 난 24년 한 개만 더 할게요. 3월 1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이 위에 데이터 그냥 100을 다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요 입력되어 있죠. 이렇게. D2부터 D4까지 잡고 100을 입력하고요. 컨트롤 엔터 치세요. 그러면 동시에 100이 다 들어갈 거예요. 동시 입력법이거든요.
요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 데이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 거니까요. 제가 이것을 왜 넣었냐면 제가 테두리 좀 넣을게요. 테두리 이렇게 넣어놓고 자, 그 문제 야는 열 방향으로 서식을 넣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식을 지정. 여러분들 이때는 이 제시됩니다. B1부터 특정 보임제 B1부터 B4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좀 틀리죠? 보임 잡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당 월이 2월에 대해서만 2월인 경우 여러분들 배경색인 셀 배경색을 노랑을 넣어라. 배경색을 노랑을 치는 거지. 근데 요게 열 전체에 대해서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열 전체에 대해서 해당 월이 2월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범위 자체부터 좀 다르죠. 그죠? 그때 함수는 조건 한 개밖에 이제 안 넣습니다. 먼스를 써라라고. 먼스. 여러분, 먼스는 어떤 함수냐면요. 월만 추출한 할자 함수입니다. 교수만 찍으면 돼요. 요럴 때 여러분 보시면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넣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이 범위를 잡아볼까요? B1부터 여러분들 D4까지. 근데 요번에는 그죠? 원래 우리가 조건 수식할 때 첫 번째는 필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열 전체로 넣는 문제는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한 게. 그래서 야드는 안 들어가. 그러면 B1부터 D4를 잡았다면 똑같이 조건부 서식 가볼까요? 세규칙. 그리고 여러분들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 수식 뭐 넣어야 됩니까? 그 수식은 여러분들 이 수식을 넣을 거예요. 어떤 수식? 자, 나중에 넌이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 먼스 함수를 넣을 겁니다. month 갈로 열고 그 다음에 B1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찍으면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겠죠? 요때 여러분들 열 부분만 고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F4키 몇 번? 한 번 열이죠. 열을 풀어줘야 돼요. 그럼 F4을 열리면 야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갈로 닫고 거기 이꼴 2월이냐. 2월과 같다면 색깔 넣어주겠다 이거죠. 왜? 월만 추출했습니다. 음. 그럼 요 식을 한번 넣어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기 가셔가지고 자, 넌 하시고, 이건 함수 넣을 때 넌이 들어가고요. month치를 한번 치볼까요? months. 그리고 이제 B1 주소를 찍고, 그러면 고정된 주소가 찍히잖아요. 그때 요번에는 이 어떤 방향으로 야가 요렇게 검사할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렇게 검사할 거예요. 그러면 요 일행은 고정이 맞습니다. 열은 요로 움직여야 되니까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주면 야만 검사하는 거죠. 야가 못 가니까. 그죠? 그래서 F4키 한 번만 늘려볼까요? 그러면 B 달러 원이 됩니까? 행 앞에 달러가 없어졌죠? F4키 한 번입니다. 갈로 닫고. 그 월 추출한 값이 이꼴 2월이냐 이거죠? 2 이꼴 2. 여기 요거예요. 방금 제가 넣은 요겁니다. 그리고 서식 넣을 건데 요번에는 글꼴이 아니에요. 채우기. 배경색은 채우기 있거든요. 채우기. 그럼 노랑은 이겁니다. 노랑. 노랑색을 채워라 이거거든요. 노랑. 요거. 그리고 확인. 마지막에 있더만은 보세요. 오, 진짜. 6월에만 들어가. 열방령. 이렇게. 그죠? 이하가 만약 이러면 잠시 요것을 우리 2월로 다시 요것을 더블 클릭해서 2로 바꾸고 2월을 2로 바꿔볼까요? 색깔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다시 야를 1월로 바꿔볼까요? 날짜를 1.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요 패턴이
열방량. 열방량은 요 제목행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범위 적는 것도 좀 특이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열방량으로 문제를 내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쉬고 내일 모레 오시면 기출 문제 한 개 풀고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